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우리 경제에 있어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장률 1.0%라는 숫자는 사실상 우리 경제가 멈춰서 있었음을 의미하죠. 기계로 비유하자면 간신히 전원만 켜진 채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하고 웅웅 소리만 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현장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이 지표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경제가 1.9%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누군가는 0.9%포인트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1.0%가 영하의 추위에서 버티는 동면의 시기였다면 1.9%는 드디어 땅 밑에서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아나는 해빙기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이 빛이 단순히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회복의 신호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멈춰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동력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파도는 역시 수출입니다. 2026년 수출은 2.1%의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초고속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전 세계적인 AI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칩을 가져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호조 덕분에 국가 전체의 통장에 찍힌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는 무려 1,488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 1,231억 달러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죠. 나라 곳간에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지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이 뜨겁게 달궈지면 그 열기는 자연스럽게 착체 전체로 퍼지기 마련입니다. 수출이라는 엔진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기업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그 다음 흐름이 보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고만 있지 않습니다. 엔진의 성능을 확인한 기업들은 이제 더 큰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2025년 0.1%였던 설비 투자가 2026년에는 2.4%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고 라인을 증설하며 본격적인 확장 준비에 나섰다는 신호입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의 힘이 좋아지자 그 힘을 온전히 버틸 수 있는 더 튼튼하고 정밀한 변속기와 타이어를 장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향후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뿌리가 될 것입니다. 투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다는 심리적 반전이 일어났음을 의미하죠. 기업의 창고가 채워지고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면 그 온기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의 활기가 드디어 우리 시민들의 얇아진 지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갑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었던 소비의 겨울이었죠. 하지만 2026년 민간 소비 전망치는 1.7%로 2025년에 1.3%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높은 금리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완화되고 있고 실제 소득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유하자면 꽉 조여져 있던 수도꼭지에서 드디어 맑은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 마른 바닥을 적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복 소비처럼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건강한 회복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고 식당에 손님이 느는 것은 내수 경기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수출이라는 엔진과 투자라는 변속기, 그리고 소비라는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차는 잘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거나
차체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우리 경제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는 어떤 상태일까요? 경제의 체온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는 다행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입니다.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거의 근접한 수치죠. 고열에 시달리던 환자가 이제 정상 체온을 되찾고 안정을 취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2.3%로 전체 물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일자리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유하자면 경기장의 선수 숫자는 줄었지만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예병 체제로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통장은 흑자이며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회복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래주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을 달았어도 한쪽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있다면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그 진흙탕은 바로 건설 투자입니다. 2025년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9.9%라는 유례없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엔 0.5%로 반등하며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겠지만 여전히 성장을 발목 잡는 요인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와 높은 공사비 그리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건설 시장을 발을 묶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분야이기에 이 분야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은 민생 경제의 밑바닥까지 온기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을 예고합니다. 0.5%라는 수치는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이며 이 분야가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우리 경제는 모래주머니를 벗고 제대로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의 화려한 질주와 건설의 힘겨운 사투를 동시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점이 진짜 경기 회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지표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뜻밖의 변수들을 짚어보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1.0%의 바닥을 딛고 1.9%라는 회복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희망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길을 뚫고 소비가 뒤를 받치며 경제라는 기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냉정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1.9%는 모든 상황이 평온할 때를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무역 방역이 높아져 우리 수출에 제동이 걸리거나 혹은 지금의 AI 열풍이 예상보다 빨리 식어버린다면 1.9%라는 숫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낙관하되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고 개인은 보수적인 자산 관리와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턱이자 동시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마지막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반등의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실어나르는 동력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